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깡통 전세,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깡통 전세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신축 빌라 건축주가 뭐 브로커를 고용해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이제 빌라를 제3자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도 모르게 소유권자가 바뀌어 있는 거죠. 건축주와는 달리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수도 있는 제3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권자 입장은 어떨까요?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았으니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빌라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매가가 갑자기 떨어졌으니 이제 전세권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배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피해를 과연 누가 져야 되죠? 결국엔 다 임차인들 몫이 되는 겁니다. 그 임차인들 중에는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보증보험이란 거는 결국에는 국가 자산이고, 이 국가 자산이 유출되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이제 임차인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빌라왕이 뭐 살아있는지 등등등 이제 어떤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에 대비해서 임차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하여튼 이제 주택을 저런 식으로 무더기로 소유하고 있는 동안 대체 이제 국토부는 뭐 하고 있었는지 좀 답답할 따름인데요. 근데 먼저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셋집이 과연 안전할까요?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자기 살고 있는 집이 깡통 전세인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깡통 전세 체크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곳이 만약 빌라거나 다세대거나 또 뭐 다가구 주택이거나 특히 신축 빌라다. 그리고 또 이제 전세 보증금을 결정하셨을 때 이제 시세를 확인하기보다는 뭐 공시지가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다. 그리고 자기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게 뭐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그 매매가가 막 폭등하던 시기, 그때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다 그러면 깡통 전세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람을 해보셨을 때 뭘 확인하셔야 되냐? 먼저 본인이 전세 계약을 계약한 직후에 혹시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자 변경되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면 우선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소유권자가 뭐 법인이거나 특히 또 임대사업자라면 이 깡통 전세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또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등기부상에 적혀 있는 매매 가액입니다. 아까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서 이제 사기를 친다고 했었는데요. 원래 매매 가격은 전세 보증금보다 높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 등기부에 기재된 매매 가액이 내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면 이건 뭐 깡통 전세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등기부 등본상의 국세 체납이나 어떤 주택보증보험공사에 로부터 가압류 같은 각종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공시지가가 현재 공시지가가 자기가 지급한 전세 보증금보다 더 낮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깡통 전세가 만약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 빨리 출구 전략을 이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세입자 분들 중에 내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좀 다행입니다. 이제 전세 보증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사소송을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먼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정말 최소한으로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다 해서 9개월 이상 걸리는데, 만약 전세가 내가 살고 있는 전세 만기가 9개월 이상 남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경매 진행을 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또 9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차피 경매가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주면 계속 거기에 거주하시면서 경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내 전세 기간이 얼마 남은 거 상관없이 지금 당장 소송을 통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이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보증금 회수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매수인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게 팔리게 되면 보증금 회수가 되겠죠. 왜냐면 경매 물건을 매수한다는 거는 전세 보증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매는 전세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차입 부분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깡통 전세처럼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높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곤 합니다. 이게 다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 감수할 매수인이 등장할 가능성 사실 높지 않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그러니 이제 경매로 붙여놓고 본인이 매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세입자가. 경매 효과가 엄청나게 낮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돈을 내서 아예 이 부동산을 사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전세금 보증 반환 의무는 어차피 나한테 줄 돈이니까 문제가 없고,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취득세 뭐 이런 세금 문제가 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전세금을 상당 부분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금 뭐 2억 원을 날리느니 뭐 1억 8천 원만이라도 지키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전세보증 받지 못한 부분은 임대인한테 별도 소송을 하셔서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제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냐,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기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하고 국토부에서 사기 이런 빌라왕에 대한 대책들을 막 마련하고 있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때 고소를 해야지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소를 누굴 해야 되냐, 요 고민이 있으실 텐데 제 생각은 일단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자 뿐만 아니고 내가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왜냐하면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다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실 거면 빨리 하시고, 지금 여론이 안 좋을 때 대상자는 임대인, 공인중개사, 현재 소유권자까지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깡통 전세 사기, 이른바 빌라왕 케이스에 대한 어떤 자가 진단법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소송이나 형사고소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영상에 링크 걸려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